금요일에 전해드리고 있는 유창선의 유창한 시선. 오늘 뉴스포커스에서는 100년 만에 찾아온 폭염으로 시름을 앓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장애인 인권에 관한 문제, 여러 뉴스에서 이야기돼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아직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가 많이 부족하다는데 이 무더위 땡볕 아래 두세 시간씩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일도 기본이라고 합니다. 장애인 이동 권리에 대한 문제,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양유진 활동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활동하고 계신 곳이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네. 먼저 어떤 단체인지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그 단체 이름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사실 이제 사회 안에서 굉장히 모든 분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차별들이 사실 개인적인 인식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그 인식 자체도 사실 사회 구조로부터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차별을 그 사회 안에서 없애 나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당사자들의 목소리, 당사자들의 참여, 그리고 함께 연대하는 사람들이 좀 같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네. 아마 장애인 이동 권리에 관한 문제, 이게 네. 상당히 좀 이제 비중 있게 중요하게 다루고 또 요구하는 부분이실 텐데, 네. 지금 법을 보면은요, 교통장애인 200명당 장애인 콜택시 한 대를 보유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은, 뭐 많이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숫자로만 봐도 200명이 한 대를 가지고 이용을 한다고 하면 사실 넉넉해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법정 대수가 이제 200명당 한 대로 정해진 것도 사실 근거가 뭔가 뭐 과학적이거나 뭐 수학적인 그런 통계치의 근거는 사실 없는 것이고 예. 지금 현실을 반영해서 사실 돈에 맞춰진 그 법정 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단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많이 부족한 현실이죠. 예. 제가 장애인 콜택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네. 일반 택시하고는 다른 거죠? 어떤 네. 택시인가요, 이게? 일단 구조상으로도 다르고 시스템상으로도 다르고 그리고 탄생한 배경과 의미도 다른데요. 일단 이 장애인 콜택시는 특별교통수단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이제 국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일단 그냥 일반적으로 타는 택시들은 뭔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혀 접근이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특별교통수단으로서의 장애인 콜택시는 이제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어서 휠체어를 타신 분들도 탈 수 있는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시스템상으로도 바로바로 이제 길 가다가 탈 수 있는 콜택시는 아니고 예. 예약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전화로 이제 부르는 콜택시죠. 예, 부르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사실 기존의 일반 택시와 비교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장애인 콜택시는 기존의 이제 보편적인 교통수단의 장애인 당사자분들, 특히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접근이 전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상버스도 도입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한 이동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특별교통수단을 만들게 된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 일반 택시와는 운영되는 시스템과 구조와 그리고 탄생한 배경과 의미가 많이 다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동하려고 전화를 해가지고 콜택시 부르면 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사실 이거는 정말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래요? 이제 왜냐면 불렀을 때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기자가 얼마냐, 예. 그리고 이제 차가 어디 근처에 있느냐에 따라서 대기 시간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 예. 사실 이제 뭐 평균적으로 평균 대기 시간을 이제 보면은 뭐 보도에 따르면 뭐 2018년에는 56분, 57분 정도가 예. 평균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보니까 연차가 이제 지날수록 더 대기 시간이 이제 길어지는 현상도 보여지고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이제 지역마다도 좀 대기 시간이 다르고, 예.
그냥 뭐 시간대에 따라서 이제 이용자가 많은 시간대에는 대기 시간이 또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이렇기 예. 때문에 사실 평균 시간이라는 것에 있어서 엄청 큰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예. 사실 최장 뭐 1시간을 기다리기도 하고 2시간을 기다리기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 요즘 같은 폭염날에서는 장애인들이 콜택시 불러서 이용하는 게 참 더 힘들고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이런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좀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이 콜택시 장애인 콜택시 제도. 일단 이제 제가 지역마다도 다르고 뭐 이렇게 계속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이제 이 장애인 콜택시 이제 특별교통수단이라는 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고는 있지만 사실 이게 직접 운영을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이제 이게 다 민간 위탁이 되어 있어서 예. 지역별로 이제 시 군 단위를 넘어가다 보면은 굉장히 운영 주체가 다 다른 현상을 보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사실 교통수단이라는 게 굉장히 공적인 체계 안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공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운영하는 주체가 되게 제각기여서 요금도 사실 지역별로 다 차이가 나고 예. 운영하는 시간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어떤 데는 기사님이 아프시면 한 대를 운영을 아예 안 해버리는 이런 상황도 막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는데 이렇게 뭔가 다 천차만별로 운영이 되어지는 이 구조가 적절한가 이런 예. 고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양 선생님, 혹시 지금 사무실에서 전화 받고 계시나요? 그 주변에서 네네. 소리가 자꾸 이제 들려와가지고, 아, 네네. 예, 옆에서 좀 말씀들 하고 그러시나 보네. 아, 네. 예, 좀 조용히 시켜주세요. 네네. 아, 저희 예. 사무실이 좀 예. 많는 단체들이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제가 좀 이렇게 또 조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단체면은 뭐 이거 통제 불능이겠네요. 칸막이가 없는 사무실이어서.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지금은 장애 등급을 기준으로 콜택시 이용자를 제한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장애 등급제가 내년에 폐지가 되면은 네. 상당히 또 혼란도 우려가 된다고 하던데요. 아, 네. 사실 장애등급제가 이제 폐지되는 것처럼 얘기되고 있긴 한데 장애등급제가 완전히 폐지되는 건 아니고 사실 그 기준 이제 등급을 매기는 그 내용들이 조금 바뀌게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 완전 폐지는 아니고 개편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용자가 그럼 이제 엄청나게 급격히 많아지게 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국토부에서도. 예. 그래서 만약에 3급까지 확대한다 하면 급수로 따져서 3급까지 확대한다 하면 대상 인원이 이제 2배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도 200명당 한 대의 꼴로 운영을 하고 있는 현재도 이렇게 이제 많이 모자란데 이게 법정 대수만 늘려서 또 가능한 문제일까 이런 고민도 이제 국토부도 같이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이제 대안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급수로 기준을 하는 게 맞을까? 왜냐하면 장애인 콜택시는 이제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이제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이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기준을 부합하나 보장구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분들까지 이제 다 이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으로 운행을 하는 게 맞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도 몇몇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긴 한데요. 이 리프트 장착된 차량 말고 예. 그냥 보통 보게 되는 일반 승용차로 운행되는 그 택시를 이제 탑승할 수 있게끔 그래서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 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특별교통 수단이라 하면 휠체어가 탑승 가능한 이제 차량을 말하기 때문에 이게 급수로 이제 요 기준을 따지기보다는 휠체어를 이용하냐 아니면 뭐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량을 좀 다르게 배치하는 방식은 어떤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국토부 안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도 문제는 뭐 있는 걸 알고 이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 10월이었죠. 그 지하철에서 장애인 리프트를 이용하던 분이 도중에 그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고 있었는데 그래서 네. 그 승강기 추가 설치 요구도 나오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 그 누구도, 사과를 하고 있는 사람은 없고요. 예. 이제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사실 이 이동권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언제 누가 이러한 상황에 또 처해질지 모르는 정말 생명과 직결된 일이어가지고 많이 분노하고 계시고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세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목숨을 건 이동이 되는 셈이네요. 예. 그 예. 리프트는 사실 편의시설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살인기계라고 부르고 있는 정도로 그렇게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서울시와 서울시 교통공사에 사과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 계속 지속적인 캠페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 신길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하철역들도 너무 위험한 곳들이 많아서 차별구제 청구 소송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서 저상버스도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문제가 네. 있는 거죠? 사실 저희는 이 특별교통수단만 계속 확대해야 되고 이것만 타야 된다고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사실 저희의 주된 요구는 보편적인 교통수단이 모든 장애인과 그리고 교통약자들이 접근 다 가능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라는 요구가 사실 핵심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이제 저상버스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저상버스는 이제 국가적인 과제이죠. 근데 이게 매 5년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이라는 걸 세워서 예. 그 안에서 저상버스의 도입 대수를 계속 목표를 잡고 있는데, 사실 2016년까지 41.5%까지 이제 보급률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예. 실제 도입된 것을 보면 전국 평균 19%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목표치를 잡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느냐라는 고민을 가지면서 저희는 이렇게 목표치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요 한 버스당 수명이 다하면 이제 다른 새 차로 바꾸게 되는 시기가 오잖아요. 예. 그때 모든 대폐차를 다 저상버스화 시켜야 된다. 저상버스로 새로운 차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것은 사실 근데 이제 법 개정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제 법 개정도 계속 하려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 저상버스는 시내 저상버스도 문제지만 지역으로 갈수록 되게 절실하거든요. 농어촌 버스 같은 경우는 교통약자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많은 사람들을 포괄하잖아요. 그랬을 때 농어촌 버스도 물론이고, 그리고 이제 시외 고속버스도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없어요. 그래서 예. 요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계속 활동을 한 결과로 이제 내년에 그 시범 사업을 고속버스는 하게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또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통약자 이동을 이제 실제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되려면 예. 사실 지금 시범 사업은 최소한의 노선을 최소한의 대수를 좀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실질적인 충분한 양이 담보돼야 되고, 실제로 교통약자들이 아무 때나 가도 탑승이 가능한 버스가 있게끔 하는 것이 사실 저희의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꾸준히 요구하면서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개선돼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네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양유진 활동가였습니다.